사람마다 얼마나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하루 10,000보 이상씩은 걸으실 거예요. 하루에 10,000보 이상이나 한 다리로 따지면 5,000번 이상이잖아요. 몸의 근육을 고루 사용하면서 바르게 걷고 계셨나요? 혹시 걸을 때마다 내 무릎 건강을 망치는 습관으로 걷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어떤 자세가 무릎에 무리를 주는 자세인지 궁금하시죠?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걷는 자세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이 자세는 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걸으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버스트라이드인데요. 걷기는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반복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걸을 때 다리를 앞으로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뒤로 보내는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합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두 개 다 중요하죠. 그런데 굳이 더 중요한 걸 따져본다면 당연히 뒤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물체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걸을 때 우리 몸은 계속 지구와 힘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지구를 뒤로 밀어내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구가 우리 몸보다는 훨씬 무겁잖아요. 지구 무게가 대략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가 뒤로 밀리지는 않고 반대로 우리 몸이 앞으로 밀리겠죠. 바로 이 힘 때문에 몸이 앞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리가 앞으로 많이 갔을 때는 어떨까요? 다리가 뒤로 갔을 때와는 반대입니다. 땅을 앞으로 밀어내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몸은 뒤로 밀리게 되겠죠. 그만큼 앞으로 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곧 속도를 빠르게 해서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보기도 어려운 걷기 자세인 겁니다. 걷는 속도나 운동 효과는 둘째치고 그럼 이게 왜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냐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뻗은 다리가 땅에 디뎌지는 순간 초기 입각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딛는 다리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충격 흡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발이 지면과 맞닿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속도까지 더해지면서 발생되는 힘은 제법 큰데요. 그 힘을 모두 앞으로 뻗은 다리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길게 뻗을 때와 적당히 뻗을 때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땅과 다리가 맞닿는 각도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땅과 다리가 훨씬 더 급격한 각도죠. 그만큼 좁은 면적에서 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 때랑 손가락 끝으로 밀 때 같은 힘으로 민다고 하면 언제가 더 아픈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송곳으로 민다면요. 당연히 더 좁은 면적으로 밀 때 더 아플 겁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발을 앞으로 멀리 뻗으면서 디딜 때 필연적으로 더 좁은 면적이 닿을 수밖에 없죠. 좁은 면적으로 딛는다면 처음 딛는 순간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불안함이 무릎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을 앞으로 너무 멀리 뻗지 말고 걸으세요. 다리를 뒤로 잘 밀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무릎 과신전입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어야 한다고 했죠. 다리를 딛는 순간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다면 마치 런지처럼 밑으로 내려앉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뻗어진다면 다리를 딛는 순간 무릎이 과도하게 펴진 상태로 가기 쉽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걷기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지 아닌지를 나누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바른 자세에서는 발을 디딘 후 무릎을 살짝 구부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허벅지 앞쪽의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릎이 펴진 채로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허벅지 앞과 뒤 모두를 고루 사용하는 것과 한쪽만 사용하는 것, 당연히 이런 게 누적된다면 한쪽은 점점 안 쓰이니 약해지겠고 근육에 불균형이 생기고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무릎 주변 근육에 불균형이 누적되면 결국 무릎 통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자세는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인데요. 보통은 서 있을 때 많이 보이는 양상입니다. 무릎이 뒤로 과도하게 펴진 상태, 백리라고 불리는 상태죠. 가만히 서 있는 자세 자체도 좋지 않은데 걸을 때 이렇게 되면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바로 ACL, 전방 십자인대에 가해지는 힘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군면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을 만큼 많이 알려진 인대인데요. 뒤에서 앞으로 사선으로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과도하게 펴질 경우는 이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는 힘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손상받기 쉬워집니다. 그러니 다리를 디든 이후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야 하죠. 과도하게 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발 딛기. 처음 다리를 딛는 순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움직임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처음에는 살포시 디뎠다가도 그 이후에 충격 흡수가 잘 안 된다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발 때문이죠. 발을 어떻게 딛느냐입니다. 공중에 있던 다리를 처음 땅에 딛는 순간에는 뒤꿈치로 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하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단순히 엄지발가락 쪽에만 체중이 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 무릎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죠. 필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무릎 비틀림이 일어나면서 무릎 관절을 감싸는 구조물들에 무리를 주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 측부인대, 내측 반월상 연골, 이렇게 세 가지 구조물들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비틀리게 되면서 이 구조물들이 과도한 힘을 받게 되고 심하게 될 경우 찢어지거나 하는 등 손상되어 부상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발을 디딜 때는 이런 식으로 뒤꿈치에서부터 새끼발가락 쪽, 최종적으로 엄지발가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실리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무릎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뒤꿈치,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까지 순차적으로 발 전체를 쓴다는 느낌을 잘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발끝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소위 팔자걸음이 될 때 더욱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요. 발끝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해서 11자로 곧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 잘못 걷는 것도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긴 어렵고요. 하지만 이런 자세가 몇 가지나 결합된다면, 몇 달, 아니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렇게 누적된 힘은 조금씩 여러분들 무릎 관절을 해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이니만큼 쉽게 고치긴 어렵겠지만 조금씩 신경 써서 걸어보시면 어떨까요?